이미 이제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역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섭학교 이름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학교예요.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뜻이 뭐죠? 예, 뭐 아파트나 물건도 이제 계약을 갱신하듯이,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협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건 법률에서 이제 보장받는 이제 협약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당하고 처벌받는 협약입니다. 근데 이제 요약해서 이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교섭을 들어가다 보면 임단협 투쟁은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명세서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교섭하는 게 임금 교섭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금 명세서 말고도 우리 이제 처우와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노동조 활동. 그러니까 노동조 활동과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단체 협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 협약은 원래 사용자하고 다르는데 전체 사용자,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장관 포함해서 집단 임금 교섭으로 다뤄지고, 단체 협약은 경기도 교육청 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요번 우리 교섭위원들이 단체 협약을 하는 건, 단체 교섭을 하는 거는 경기도 교육청 하고만 하는 거예요. 17개 시도교 전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그리고 임협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 임협은 임금 협약을 교섭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협한다 이런 거는 단체 협약을 교섭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임협한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집단 교섭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집단 교섭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적으로 임금 교섭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대회의라는 얘기를 자주 쓰잖아요. 자주 쓸 거예요. 이제 교섭하다 보면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잘렸네. 학비노조 그리고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을 이제 연대회의라고 약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노동자들끼리 단결하고 연합해서 공동으로 교섭을 하는 걸 연대회의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학교 기준이 어쨌든 IMF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학교에 저임금 고용 불안 직종으로 채용이 되면서 많은 직종들이 생겨서 지금 16만 7,800명, 네, 16만 7,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교육감이 어쨌든 당선이 되면서 혁신교육이 쟁점화됐고, 교원업무 경감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폭탄이 사무직종한테 많이 전가가 되고 있고, 교육행정과 교수학습의 영역에서 교육의 주체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교육감이 저번 지방선거 때 당선이 됐는데, 뭐 언론에서는 빨간색은 보수다, 그리고 파란색은 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저기 녹색은 중도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분류를 했어요. 자, 우리 교육감 진보 맞습니까? 아닙니다. 네, 가짜 진보라고 하는 사실이 한 명이나 교육감들이 꽤 있습니다. 파란색 중에도. 그래서 이 교육감들은 뭐로 당선이 됐느냐? 첫 번째는 무상급식으로 당선됐어요. 네? 그러니까 교육을 잘하겠다 이렇게 당선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학부모나 국민들이 IMF 이후에 무상급식 필요하다 이걸로 뭐 전교조, 교수노조 다 민주노총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그러니까 민주노총 빨갱이다, 전교조 교육감을 뽑을 거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공세를 했는데, 저 빨간색 후보들이 무상급식 한 표를 다 눌렀어요. 당시에 기억나시죠? 초기에 오세훈 시장이 저것 때문에 날라갔잖아요. 무상급식 반대하다가. 그러면
무상급식을 급식이나 돌봄,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교육복지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육행정의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죠.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 공약을 걸고 우리가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당선된 거예요. 그럼 우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잘 못하고 있죠. 특히 경기도 교육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간 단 한 번도 면담하지 못한 유일한 교육감입니다. 다른 데는 만나요. 그래서 심판 받아야 됩니다. 경기도 교육감은. 어쨌든 1천만의 비정규직이 탄생하는 가운데 우리가 학교에 38만 명의 비정규직이 있어요. 우리 포함해서 방과후 강사들도 있고 그리고 기간제 교사들도 있고 학비 어쨌든 2010년에 전남 학비가 뜨면서 2011년에 전국 학비 노조가 만들어졌고요. 처음 2011년 6월 25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잊지 말자 6.25 집회를 전국에 1000명을 첫 집회를 했습니다. 저 때는 모이면 1000명이었어요. 요즘 모이면 10,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규모가 상당히 커졌죠 우리가. 그래서 이때 구호가 뭐가 보입니까? 교육감 직접 고용. 우리 사용자가 교육감이 아니었어요. 저 당시에는 학교장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걸 못 땄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학교장하고 교섭을 해야 돼요. 어느 세월에 교섭을 합니까? 학교장하고. 우리가 직접 고용을 쟁취한 게 학비 역사에 큰 획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외쳤어요? 호봉제 전면 시행.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무대 오른쪽에 크게 공무원 전환 특별법을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의원이 국회에 발의를 하고 투쟁을 했어요. 이날 집회의 세 번째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되겠다 이거였습니다. 처음 출발은. 근데 강한 저항이 부딪히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근속수당을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기본급은 같이 가면서 근속수당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더하면 뭐예요 그게? 그게 호봉이잖아요. 그래서 학비식 호봉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 너무 오래 걸려서 아무튼 간부들이 엄청 헌신적으로 투쟁을 했어요. 단식 6일에 노숙노동 57일. 그래서 여기 삭발하신 분들이 화상을 입었어요 머리에. 그 정도로. 이게 한여름이었거든요. 7월 25일 이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박근혜 치하에서도 직접 농성장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면담을 해서 이때 장기근무 가산감을 국회의 예산으로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쟁으로 장기근무 가산감을 전국 똑같이 따냈어요. 2016년은 이때 여기가 이제 대한문 앞입니다. 광화문대로. 그래서 이때 상경에서 상여금이 신설이 됐어요. 박근혜 이제 퇴진 에드벌룬 있죠? 이게 해외에 AP통신에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로 타전을 했고 그리고 일본 아사히 신문에 실렸고요. 우리 집회 사진이. 채널 A에서 도심상공에 에돌런 떴다고 생중계를 했어요. 이때 참석하셨던 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퇴진 투쟁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에드벌룬을 둘러싸고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벌룬을 준비하는 게 박근혜 퇴진 에드벌룬을 준비하는 게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박근혜가 퇴진 안 되면 우리가 아웃될 상황이었어요. 학비 노조가 공정 분해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야금을 띄워서 실제 많은 국민들이 용기를 얻고 이제 투쟁에 나왔고 이게 외신에서도 그리고 채널 A에서도 생중계할 정도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박근혜 퇴진에 우리가 선봉이에요.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우리 아이들의 비정규직 세상을. 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이제
조합원들이. 그래서 가자 정기적으로. 이거는 2017년 촛불혁명 이후에 그 장소에서, 촛불혁명의 장소에서 이틀 총파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월 29, 30 총파업을 했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처음 대외적으로 공표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의 정체성은 뭐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 세상 물려주는 게 우리 노동조합의 사명이므로 우리 스스로도 인식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도 좀 멋지다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 조직이구나. 그리고 같은 해 이 싸움이 상반기 안 끝났고요. 추석 연휴가 이때가 최장기 10일이었어요. 연휴가. 그래서 저도 생애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제 어머니까지 다 해가지고 잡았는데 이때 동성 때문에 못 갔어요. 취소했어요. 이게 여성들이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제주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음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가부장제수가 아직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집에 가서 전 부치고 제사 준비해야 될 분들이 10일 동안 서울시교초 앞에서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근속수당을 따는 겁니다. 원래 이제 장기 의무 가서 보면 4년 차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것도 3호, 7호 해서 이제 간격이 컸죠. 간격이 띄엄띄엄했어요. 근데 그거를 매년 급간 3만 원을 해서 3만 원씩 뛰도록 매년. 그러니까 1년 차부터. 그래서 사실상 이때가 학비식 호봉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호봉제라고 전혀 안 보죠. 언론은 기본급만 주목해요. 오로지 나머지는 수당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기본급 오르는 게 중요하지 수당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게 보통 우리 임금의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호봉이 반영된 호봉이 그 자체가 이제 테이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급 호봉을 이제 근속을 분리한 거예요. 왜? 왜 그렇죠? 하도 니네 공무원 되려고 그러는 거냐 지랄들을 하니까. 최저임금 10,000원 되면 근속수당 4만원 임금개혁 체계를 하기로 했고 누구나 2017년에 모든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 하겠다고 앞다퉈서 공약을 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은 믿으면 안 돼요.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만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39,000원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도 신문, 경향신문 칼럼을 그냥 알아서 쓸 정도로 학비노조가 투쟁을 잘했습니다. 2018년에도 명실상부하기 전에는 민주노총이 투쟁을 하려면 학비노조가 있어야 돼요.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보이시죠? 색깔이. 그리고 노동운동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앞으로 삭발하려면 100명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공식을 마련해서 수많은 노동조합들한테 스트레스를 준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 100명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의 세상을 물려주자라고 하는 이제 마음으로 삭발을 해서 엄청난 언론들의 취재와 특집 보도가 거의 한 달 동안 이어졌던 투쟁입니다. 그리고 7월 3사 학비 최초로 3일 총파업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정기적 하려면. 그 택배노조라고 아시죠? 거기가 3개월 총파업을 했습니다. 3개월 맞나요? 2개월이겠나요? 2달을 총파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 CJ하고 맞서서. 그래서 승리적으로 타결하고 현장에 복귀했어요. 2달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아니 교무행정 쪽은 교사들이 하면 되잖아요. 원래 하던 일이니까. 돌아버리겠죠. 그리고 급식을 2달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봄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19년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공동으로 파업을 했어요. 민주노총에서 같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공동투쟁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부 기구도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때부터 매년 비정규직은 얼마 더 인상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요. 기재부에서 매년마다. 그게 이제 이 총파업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던 코로나가 왔잖아요. 근데 방중 비근무 직종은 특히 이제 월급이 안 나오니까 방학 때 이제 계약이 연기된 걸 두고 노동부 장관이 이거는 휴업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가 계속 계약 연기되면 어떻게 돼요?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1만 명이 출근 투쟁을 해서 이제 정상 출근하면서도 급식을 안 해도 월급을 받는. 그리고 방중 비근무 청소 직종, 뭐 특수운영 많잖아요. 출근하면 그러니까 이제 인정받는, 출근해서 이제 근무를 인정받는 그런 쟁취를 해낸 위대한 투쟁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이제 결정한 거예요. 돌봄 노동이 꼭 학교 돌봄뿐만 아니라 뭐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필수 노동으로 자리 잡는 거를 이미 몇 년 전부터 국제노동기구부터 해서 이건 전략산업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 돌봄을 우리 노조 전략 직종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를 해서 8시간 상시 전일제 투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법제화하는 투쟁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터지니까 지자체로 나가라 초등돌봄.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초등돌봄 법안을 올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교원단체대 반말로 나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학교 밖으로 쫓겨날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삭발하고 이렇게 총파업을 했습니다. 교육부에 모여서.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그러니까 교육공진이나 탄호조는 그냥 지역별로 몇 명씩 3, 4, 5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집결해서 초등 돌봄교실을 무대로 만들어서 집회를 했습니다. 총파업을. 그래서 결국 8시간 돌봄교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소속이잖아요. 민주노총에는 강령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배 노동자들이 일제 때부터 노동조합 투쟁을 시작했거든요. 선배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 2, 3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교육청 직원들이나 관료들 혹은 교육감들 말에 혹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지부장님,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투쟁하는 자주적 민주노조인지. 두 번째는 노동자 정치 세력과 민주 세력과 연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노동자 정치 세력을 위해서 진보 정당 집권을 위해서 당원이 되고 당원을 확대시키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선거를 그냥 보통 사람들은 투표장 가서 한 표 찍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정규직 법제화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노동자 정치력과 실현을 위해서 진짜 앞장서고 있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교섭 공동투쟁 하고 있느냐. 우리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연대위 하고 있잖아요. 되게 모범 사례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민주노총 안에서도 맨날 싸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딱 한미로는 이제 그 싸움이 잦아들고 다 공동교섭을 하는 그런 기풍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실제 노동자 정치력파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진보당 만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의문점이 있었어요. 과연 비정규직 철폐도 노동자 주인 되는 세상이 가능하냐? 근데 지난 10년의 역사가 가르쳐 준 건, 자, 학비노조 보니까 비정규직이 뭉쳐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조 이후로 전국 단위의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학비가 하니까 가능하네, 투쟁하니까 가능하네, 비정규직도.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투쟁을 맨 앞에서 희망을 만들어낸 역사를 이제 자부심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 10년 지나치니까 임금도 처우 개선도 됐는데 여전히 견고한 벽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 벽이 교육감도 있고, 인터넷에 보세요. 기사는 엄청 잘 나와. 근데 댓글이 뭐라고 나와요? 악성 댓글이 달리잖아요. 막 그거 보면 그 인터넷 댓글 대형팀을 꾸렸는데 해체됐어요. 며칠 나가서. 왜 해체될게요? 글을 보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글을 못 쓰겠대. 네? 너무 잔인한 글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제화를 못하고 있어요. 아예 민주당은 내부 당론으로 안 한다요. 교육공제 법제화 안 하는 게 당론입니다. 그래서 미래 10년은 노동자 집권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지난 10년 동안 그랬듯이 앞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제일 노총이 됐어요. 민주노총이 언론에서 칭찬받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어? 지금 40, 50대 심지어 60대 형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단 한 번 민주노총이 언론에 칭찬받은 적 있습니까? 맨날 욕만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1노총이 됐을까요? 맨날 한국노총 잘한다, 저렇게 타협해야지, 이런 기사만 났었어요. 근데 한국노총이 2등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진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데는 민주노총이다, 한국노총 어용이다,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당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정당이 어디냐, 이것도 진보당이 아무리 욕을 먹은들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 결국은 집권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진리라고 하는 걸 민주노총 제1노총이 되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 진보 집권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 현실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게,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핀란드, 그 나라들은 노동조합으로 70%가 조직된 나라예요. 그래서 당이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법을 추진하면 선거에서 완전히 폭망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진보 정당을 키우려면 노동조합 숫자가 민주노총이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민주노총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보정치 부활의 기반을 만들었고, 해산됐었잖아요, 통합진보당. 근데 우리가 전국망이니까 이제 시도당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앞장섰어요. 당원들이 많이 가입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명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진보당 김재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진짜 격세지감이, 우리는 사실 임금 인상은 꿈에도 못 꿨어요. 왜냐면 고용 자체가 너무 불안해서 교육감 직접 고용. 그리고 교육부 앞에서 계약직이 퇴근 30분 전에 그만두세요. 그럼 잘리는 거예요. 그랬던 게 우리예요. 10년 전에. 근데 이렇게 임금 인상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시다시피 진짜 수많은 조합원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서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노란색을 한번 잘 보세요.
2014년에 처음으로 장기근무 과정을 만 3년차 5만 원부터 급간 2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네. 그게 국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성하는 거 보셨죠? 교육부 앞에서 우리가 농성을 했고, 그래서 교육부가 예산을 짜서 국회에 올렸고,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장님이 우리 처우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노동조합의 처우를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투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우리 사용자는 국회도 우리 사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립학교 사용자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월 13일 날 났어요. 2014년. 그 이전에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어요. 교육청에서. 야, 니네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야. 학교장이야. 근데 우리 투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교육감이 짓고 그 사용자가. 그래서 지금 같은 집단 임금 교섭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2016년에 마찬가지예요. 명절 휴가비, 보통 명절 상여금이라고도 부르죠. 이게 2015년 12월 국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교육감들이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투쟁해서 아까 서울의 상경한 투쟁 보셨죠? 상경에서 그 압력을 받고 선거 전 시기에 민주당 그때 야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같이 투쟁해서 국회에서 70만 원 인상된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여당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문제 신경을 안 씁니다. 정략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2017년 역시 이제 100만 원 인상 다 국회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도 우리 처우 개선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 더 해야 돼요. 그리고 2017년에 처음으로 집단 임금 교섭이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교육청별로 하던 거를. 그래서 근속수당 임금체가 처음 들어갔고 이후에 근속수당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의 임금이 호봉이 보통 급간이 7만 원에서 9만 원. 근데 우리가 3만 5천 원이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는 게 사실은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 핵심입니다. 근속수당입니다. 그걸 해소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방중 비근무 직종이 상시 전일제로 안 되면 아무리 근속수당을 7만 원대로 올려도 80%가 접근이 안 돼요. 방중 비근무 직종. 그래서 상시 전일제 투쟁이 이번 이제 단체협약 그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체협약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점점 아까 얘기했듯이 악성 댓글 달리죠. 뭐 이준석, 뭐 하태경, 국민의힘 이런 데서 능력주의. 야, 능력 있다. 부모도 능력이야. 니네는 어차피 비정규직 되려고 들어온 거잖아. 근데 왜 처우 개선하려고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면 시험 붙어서 정규직 돼. 그래서 점점 이제 노사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 스스로가 공무원 교섭위원들이 압박을 받거든요. 공무원 사회에서 야, 니네 많이 해주면 안 된다. 어? 우리 임금 인상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변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무 라인 아예 교섭 비공식 라인이 없어졌어요. 그냥 농성 교육감실 들어가서 담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2022년 체결을 해서 이렇게 좀 변화가 됐고 이제 임금 인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건 집단 임금 교섭에 전국 공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급여 명세서가 한 장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직종의 명세서일까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특수운영직군의 당직인데요.
본봉과 급식비만 나와요. 그리고 실수령액이 140만 원 받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 학교 비중 중에 이런 월급 명세서를 받는 직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본급이 19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다행히 월 7만 원씩 올해부터 이제 오르고 뭐 상여금하고 이제 건강검진비 신설이 되면서 연 한 88만 원, 83만 원이 오르지만 여전히 이제 15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실수령액이. 근속수당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근속수당 없습니다. 교통수당, 위험수당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특수는 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께 갑시다. 보수배 적용하도록. 아, 창피하네 이거는 이제 임금이고 우리가 이제 올해 단체 협약을 하잖아요. 이게 단체 협약의 주요 조항을 비교한 거예요. 일단 위에는 경기도교육청입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은 조합원 교육 시간이 분기별 4시간, 4, 46이니까 16시간. 방중 비근무 직종은 연 월급이 안 나오니까 8시간 유급을 이제 따냈었어요. 그래 사실은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인천하고 세종이 튀어요. 인천은 최근에 체결했고 세종은 아예 2017년부터 연간 24시간 유급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이제 지부장님이 아니 인천 저렇게 하는데 경기는 뭐 하냐고 이렇게 이제 불만의 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불만 억울하면 지는 거예요. 투쟁해서 우리 얻으면 되잖아요. 우리한테 이제 순서가 왔어요. 그리고 병가 연간 60일, 30일까지 유급. 이것도 대부분이 이제 그래요. 근데 치고 나가는 교육청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인천, 충남, 경남, 충북이 60일이 유급입니다. 그냥 60일이 통으로 유급. 그리고 광주는 병가가 90일이에요. 근데 유급이 25일이에요. 네. 그리고 인천은 아예 병가뿐만 아니라 병가 당연히 60일 유급이고요. 휴가, 육아휴직, 복무 관련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는 단협을 챙겼어요. 공무원들이 개선되면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복무와 관련된 교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 공무원보다 더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표가 같이 가는 거니까. 지부장님 화이팅! 근데 지부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교섭위원들이 어깨에 이제 과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공동 운명체 욕을 먹어도 같이 먹고 박수를 봐도 같이 받는 우리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 방중 비근무 이 방중 비근무 약자분 아시죠? 네. 학교 비정규직만 아는 단어예요. 다른 노조는 아무도 몰라요. 방비가 방학비? 뭔 얘기야 그래요. 지금 이제 근무일수가 290일인데 경남 조리사와 조리실무사가 함께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365로 가기로 협약을 체결했고요. 여기 방중 비근무 직종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미화 그리고 특수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급식. 네. 그리고 특수교육도 2024년까지 365로 가기로 했어요. 당중연수가 5일 가기 전까지. 그리고 학교 연수가 3일 이거 하기로 했고 전남의 조리사가 2022년까지 이제 2022 올해부터 365고요. 자, 헉소리 나오시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조리사가 365면 밤중에 급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가냐면 일단 이제 지방으로 내려면 30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렇게 해서 방학 중에도 급식이 나가요. 그런 기숙형 학교들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돌봄. 근데 중학교가 문제예요. 그래서 중학교는 좀 돌아가면서 중학교 근무를 하면서 좀 대책을 세우는 걸로 일단 전담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급식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 365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중학교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실무사는 내년부터 340일입니다. 지금은 320일이에요. 전남. 그래서 경남과 전남이 빠르게 가고 있고요. 특수교육실무 지도사도 320일까지 갔고, 인천은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광종 비행무 직종 전체가 320일까지 갔어요. 그리고 365 직종은 이제 인천. 우리는 뭐 별게 없어요. 사실 지금. 그래서 자율연수 연간 10일, 특수운영 직군 포함이에요. 특수운영 직군도 자율연수를 연간 10일간 줍니다. 인천은. 그리고 구육성에 2018년 호봉 제한자에 대해서 호봉 50%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호봉 재획정을 해준 거예요. 일부. 그리고 교육복지사가 요구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쨌든 매년마다 연간 운영계획을 짜고 할 때 TF팀 구성을 할 때 조합원 2명이 참여하도록 지역 지원청별, 교육지원청별로 그렇게 단협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이 자율연수 연간 6일, 그리고 업무 분장을 고연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고연무나 뭐 업무 표준표는 우리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적으로 협의한다, 우리도 있어요. 근데 뭔가 좀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런 단협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좀 이따 교육감 오시면 같이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돌봄 8시간이 그 경기도는 어쨌든 2시간씩 확대하기로 했고, 그리고 기존 4시간도 수요에 따라서 8시간으로 전환을 하기로 해서 실제로 수요가 높은 지역들은 4시간도 8시간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경남, 인천, 충북, 전남, 대전이 8시간을 갖고, 그리고 울산이 합의를 하고 시행 전에 있습니다. 합의는 했지만 이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지도자, 그리고 강사 직종, 이제 여기는 이제 대표직 기간제 직종이잖아요. 우리 학교에 남아있는 전남 스포츠 강사가 스포츠 지도사라는 직종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이제 당직 성소. 이제 아무튼 미화는 근로 조건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당직은 명절 하루 무급 휴일이에요. 직장 중에 명절 당일을 무급으로 주는 데는 글쎄요, 학교 당직 말고 또 있을까요? 제가 검색해봤는데 그 일부 있더라고요. 일부 그 회사도 무급으로 주는 무급 휴일이 있는데 거기는 불만 민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미친놈들 뭐 18조팔 하면서 누군가 그 뭐 DC 갤러리인가? 그런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보기 드문 경우예요, 이거는. 거의 이제 또라이 취급받는 그런 근로조건이거든요. 사용자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인천이 평일 16시간 근무를 하시고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리고 공휴일과 일요일은 24시간 근무를 해요, 당직분들이. 그래서 이제 공휴일이 계속 끼면 거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숙박을 하시는 거예요. 시설이 뭐 좋긴 합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이 작년 10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보다 더 길면 안 된다. 왜냐하면 편법으로 휴게 시간을 길게 잡으면 실 근로 시간에 비해서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너무 작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당직 이제 선생님들은 16시간 일을 해도 6시간만 유급으로 인정받아요. 출근을 4시 반에 해서 보통 기본 근무가 10시까지 근무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11시, 12시까지 퇴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계속 근무해야 돼요.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8시간이 넘어가요. 다음날 무조건 6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세콤 해제를 해야 되거든. 그럼 8시 반까지 2시간 반 추가해요. 그럼 몇 시간 근무예요, 보통? 10시간 정도는 근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6시간만 유급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 이제 24시간 근무 할 때 12시간을 유급으로 주기로 했고 명절은 3일 유급과 무임 경비. 그러니까 명절 때는 이게 셀콤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서 해방됐어요. 명절 감옥에서. 그래서 당직 청소는 보수대 적용하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방중 비근무 직종은 이제 상시 365로 이제 전환이 되어야 되고, 지금 박효진 교육관 캠프하고는 정책 협약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승리의 비결을 외부의 평가입니다. 이거는 일단 절박하다, 이 사람들은. 여성 비중, 절박한 여성 비중이지. 남성 동지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97%가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부대 헌신과 실력. 맞습니까? 그리고 높은 일치성. 총법 할 때 시도고, 그때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때 특성화 고등학생들도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파업에 왔었어요. 근데 웬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가슴에서 태극기가 아닌 분홍색 조끼를 꺼내면서 입고 거리로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행진하다가 육교 앞에서 갑자기 가방에서 하얀색 방호복을 꺼내서 조끼를 벗고 방호복을 거의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입고 그 위에 분홍색 조끼를 입는 거 보고 또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여론의 이제 지지가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곡이 되고 있는 건 여론조사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다수예요. 근데 실제 언론과 댓글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여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댓글에 상처받지 않는 이 강심장과 으로 무장된 온라인 전사가 안 되면 여론이 뒤바뀔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거야. 제가 이제 최근 투쟁을 좀 봤어요. 일단 시흥의 정왕고에서 해고됐어요, 우리 조합원이.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게 3달 동안 일이었나요? 3달 동안 우리가 농성치고 투쟁하고 우리 요구안을 주장하니까 6개월까지.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이렇게 현관을 차벽을 쌓았어요. 이걸 보통 이제 예전에 이명박 독재 정권 때 명박산성이라고 했던 거를 이재정 교육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또라이라고, 이재정. 교육청 직원들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육감 사무실이 보이는 철탑을 쌓아서 자 대화하자, 창문 열어라. 그러니까 고공농성을 한 겁니다. 대화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산재 문제, 초등돌봄, 그리고 2차 총파업을 비롯해서 직종 요구안들을 걸고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일 이렇게 단식까지 진행을 하셨고, 실제 염색을 하셨지만 머리가 하얘요. 백발의 지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급식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코로나 걸리니까 막 급식 중단되고 막 그런데 막 8명 일하는 곳에 4명이 코로나 걸렸는데 4명이 급식을 하라고 막 교장이 나와가지고 설치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들 불러달라 해서 교감하고 교사들이 투입돼서 몸살 나서 급식이 중단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만나주지도 않고 교육감이 또 거부해. 그래서 또 만나자 이렇게 투쟁하고 있고 이 돌봄 노동자지만 급식 투쟁에 함께 하고 있고 농성했을 때는 농성에서 안 만나 치고 지금 왜 안 만나냐 얼굴 보고 대화하자 이렇게 투쟁을 하반기에는 단체 교섭 투쟁과 집단 임금 교섭 투쟁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하고는 단협 그리고 이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시에 집단 임금 교섭 투쟁을 시작을 해서 이걸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길까요? 파업해야 됩니다. 그래요. 작년에 코로나 때도 역대 최대 인원이 파업에 참가했어요. 그거는 뭘 얘기를 해줘요? 우리 분노가 더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코로나도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학기 노조 역사는 비정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었고 우리가 전국 투쟁의 부심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업게 보는 여성 노동자, 아줌마들이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 진보 정치가 통합진보당으로 해산됐지만 이렇게 비정규직 투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앞다퉈서 비정규직 노조들을 만들고 이 비정규직 노조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 노조도 전국적으로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급속도로 이제 커졌어요. 건설 노조도. 그리고 제 말 한마디 이렇게 제 말 잘 들으시면 안 그러면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비정규직 노조들이 자 정규직 법제할 수 있는 정당 만들자. 왜냐면 민주당도 외면하고 뭐 국민의힘 원래 그렇고 그래서 진보당을 순식간에 부활시킨 거예요. 그리고 경제주의와 조합주의를 극복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이 인상되면 우리는 왜 이러냐 이런 목소리보다는 자 우리도 저렇게 가자라고 하면서 상향 평준화되는 그런 자존감 있는 역사를 써왔다는 거예요. 경제주의 조합주의라고 하는 건 돈독이 올랐다 이거예요. 돈독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애비애미도 안 보이죠. 돈독 오르면 완전히 거의 가족끼리도 막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도 돈독이 오르면 안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오히려 다른 직종이 잘 되면 우리도 저렇게 가자라고 투쟁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이 잘 되면 그래 저 지역은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라고 투쟁을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부 발굴 강화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교육 공무집 본부는 거의 간부집에 붕괴됩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입니다. 간부 사업이. 왜냐면 간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학교 분해까지 간부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고 그래서 300명의 실천단을 종자로 해서 1,500명의 현장 간부를 만들고 이 1,500명이 이제 당원에 가입할 뿐만 아니라 3명씩, 2명씩 더 확대해서 4,500명의 당원을 만들어서 15,000 조합원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반 노조가 돼요. 그러면 연대회의 안에서도 잦은 마찰과 갈등이 있어요, 사실. 그럼 마찰과 갈등을 줄이고 일사천리로 이 교육감 그리고 교육 관료들과 투쟁을 통해서 이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잘 기억을 하시고 교섭위원들이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교육감 선거 투쟁, 이게 우리 생존권 투쟁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에 반역과 그리고 집단 임금 교섭 투쟁, 예, 앞장서는 교섭위원들이 되실 수 있죠? 네. 자, 그럼 투쟁으로 대답해 주실까요? 구호를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교섭위원 앞장서서 2022년 투쟁 승리하자! 승리하자! 승리하자!